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강좌에 이어서 랩뷰 코드 비교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전 강좌에 랩뷰 코드 비교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왼쪽 상단과 같이 구현을 해 보았다고 하면은 오늘은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면 하나의 화일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텐데요. 이벤트는 크게 이 옵션스라고 하는 이제 클러스터의 체크박스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텐데, 그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피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그 다음에 컴페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와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 마지막으로는 이 우측 상단에 이 X라고 하는 이제 패널 닫기 물음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벤트 처리하는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우선은 자, 옵션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값이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no attribute 값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은 이전 강좌에서 이 LV 컴페어라고 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옵션 정보가 있는데, 이때 no attribute 값이 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NOATTR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no front panel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NOFP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no front panel object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NOFP POS라고 하는 자 옵션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 block diagram 같은 경우는 NO BD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no block diagram의 shap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NO BD COSM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게 되면은 비교할 때 이 관련된 선택된 옵션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이 참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주시면 되겠고, 거짓인 경우에는 빈 문자열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는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파라스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데이터를 추후에 이제 컴페어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파라스라고 하는 값을 읽어와서 하나의 LV 컴페어 실행을 하기 위한 그 옵션을 설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카피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vi1 경로와 vi2 경로 값을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별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를 이용을 하고,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원본 소스의 파일 경로 정보를 인가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 경로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VI가 있는 동일한 폴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한 파일의 경로 정보를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로 이용을 해서 1차원별 형태로 해서 파일 패스라고 하는 자, 경로를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때 딜리트라고 하는 거는 복사한 파일을 다시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파일 패스라고 하는 이 경로 원소를 갖고 있는 1차원별 인디케이터 값을 읽어와서 포르프에 입력으로 인가해 주신 다음에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관련된 파일들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 컴페어 값이 참인 경우에는 값이 바뀌면 그때는 LV 컴페어 명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자 연결 함수를 이용해서 LV 컴페어하고 스페이스 상수를 이용해서 한 칸 띄신 다음에 자, vi1 경로를
자, 경로를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로 변화를 해서 연결시켜 주시겠고요. 다음으로 또 스페이스 상수를 이용하고, 다음으로는 vi2 경로에 대해서 자, 문자열로 변화를 해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스페이스 상수를 띄우신 다음에 파라스라고 하는 문자열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는 라인피드 상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자, 문자열을 이 시스템 실행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행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cmd라고 하는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명령 입력은 좀 전에 설명드린 이 문자열 데이터를 인가를 해주시고, 자, 워킹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폴더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불령 상수값 두 개를 인가하는데, 하나는 완료될 때까지 기다림, 그 다음에 최소화된 실행 둘 다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때는 관련된 VI의 프론트 패널을 닫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VI의 참조 번호를 이제 읽어오신 다음에 인보크 노드 중에서 프론트 패널 닫기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프론트 패널을 닫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자, 실습 코드를 가져왔고요. 자, 프로젝트 탐색기를 먼저, 자, 프로젝트 파일을 실행을 해서 탐색기를 여신 다음에, 자, 메인 VI에 다음과 같이 생겼죠.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옵션이라고 하는 자, 클러스터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띄우시겠고요. 여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화일 루프 사이즈를 자, 충분히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구조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쉽게 하는 거는 자,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스탑이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되시면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스탑 불리언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새 값을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에 자,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 VI에서 패널 닫기 물음표에 대해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참여를 하고 버린 값을 자,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이 이걸 거짓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거짓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VI가 자, 종료가 될 때 프론트 패널에 닫힐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하시겠고요.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지가 되겠고, 자, 우측 상단에 이 X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완전히 종료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시겠고요. 자, 옵션스의 모든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값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각각에 대해서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5가지 자, 불량 값을 각각 개별적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스를 가져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높이를 좀 더 키워볼게요.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올 텐데, 자, 케이스 구조 하나 불러오시겠고, 자, 이 아래쪽부터 해볼게요. No block diagram shape라고 하는 값이 참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문자열 자, 카테고리에서 자, 문자열 상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옵션을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키울게요. 자, 마이너스 no bd cos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케이스 구조 출력으로 내보내고, 여기에서는 빈 문자를 상수로 하시겠고요. 자, 이거를, 자, 하나를 더 복사하고, 또 하나 복사하고, 자, 4개, 자, 5개가 필요하겠죠. 자,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사이즈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자, no 블럭 다이어그램 값이 참인 경우에는, 자, 옵션을 마이너스 NOBD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NO FP POS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FP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ATTR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끝에는 다 스페이스 상수를 하나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자, 5개가 필요하니까 셋, 넷, 5개로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문자 연결 함수에 출력해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파라스라고, 자, 라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스라고 하는 거는 실제, 자, 프론트 패널에서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파라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실행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파라미터 정보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자, 카피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자, 그때 동작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카피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카피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시겠고, 이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vi1의 경로와 그 다음에 vi2의 경로 정보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vi2의 경로에 대해서도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불러오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150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 겁니다. 자, 배열 만들기 함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여기에서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음과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포루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구조에서 포루프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는 방법은,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고급 파일 기능이 있고요.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복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딜리트 이벤트를 처리할 때는 이제 그 삭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2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불러오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함수의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자, 컨트롤 H 누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소스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을, 자, 복사 함수의 입력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타겟 경로가 있는데, 타겟 경로 같은 경우는,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파일의 경로 정보를, 자,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경로는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대화 상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에라 지우개 함수를 이용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여기서 제거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석으로 에러 지우기라고 하겠고요. 근데 굳이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겠고, 다음으로는 복사함수의 출력에서는 이제 새 경로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자, 포르프의 출력 터미널에 연결시켜 주게 되면 오토 인덱싱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이때 자, 여기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시겠고, 파일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딜리트 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패스 정보도 다음과 같이, 자, 파일 패스 정보는 이제 두 개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인덱스 디스플레이 하지 않겠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경로가 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한번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실행을 하시겠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비교하고자 하는 자, 파일이 자,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자 하는 파일을 제가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고자 하는 파일 두 개를 복사를 해왔고요. 이 경로를 자,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subAdd.vi라고 하겠고요. 자, vi2 경로는 subtract.vi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스탑을 하시겠고, 자, 두 개의 자, 입력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일단 하겠고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거 잘못됐네요. 취소하시겠고,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이걸 미리 이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선은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자, 딜리트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여기에서 자, 삭제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 이 안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리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카피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테스트하기가 좀 좋지가 않네요. 자, 폴더를 하나 만들고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냈고 이 안에 넣도록 하겠고요. 다시 경로를 자, 코드 안에 있는 subadd.vi, 또 하나는 코드 안에 있는 subtract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카피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자, vi 파일이 있는 폴더하고 동일한 폴더에 복사가 되겠죠. 자, 카피하시게 되면은 두 개의 파일이 이 메인 vi하고 동일한 폴더로 카피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딜리트라고 하는 자, 그 이벤트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도록 운영할 건데요. 자, 딜리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일 패스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하시겠고요. 자, 비슷한 방법으로 자, 여기에서 자, 포르프를 이용할 거고요. 자, 여기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보면은 자,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화 상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에라 지우기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지우기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삭제 관련된 동작도 다 구현이 됐고, 실제 동작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실행하신 다음에 자, 카피를 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 경로 정보가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눌러서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자,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 카피에
지금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기존에 이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과 같이 파일 패스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는데, 자, 덮어 씌우기가 디폴트로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 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일이 있더라도 자, 덮어 씌우도록 할 겁니다. 자, 실행하시겠고, 자, 카피를 하시게 되면은 파일 패스 정보가 나오게 되겠고, 자,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파일이 삭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카피, 자, 생성이 됐고, 자, 딜리트 하면은 삭제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컴페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페어 부분을 볼 텐데,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자, 컴페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값으로 하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자, 컴페어 값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고, 자, 컴페어일 때는 이제 LV 컴페어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vi1 경로와 자, vi2 경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 함수 팔레트에서 자, 문자열에서 우선 문자열 연결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우선 첫 번째로는 자, LV 컴페어라고 하는 자, LV 컴페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고, 스페이스 상수를 자, 여기서는 스페이스 상수를 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스페이스 상수를 이용해서 한 칸 띄우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i1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자, 경로 배열 문자열 변환에 가보시게 되면은 경로를 문자열로 변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관련된 값을 자, 세 번째 자, 문자열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 상수로 한 칸 또 띄우신 다음에 경로를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vi2의 경로에 대해서도 자, 문자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상수로 한 칸 띄워 주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만들었던 이 파라스라고 하는 값을 읽어 올 겁니다. 그래서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해서 자, 파라스라고 하는 값을 다음에 연결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지막으로는 자,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그리고 이 관련된 값을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연결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N 실행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불러오신 다음에 자, 주석으로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겠고요. 자, 보면은 입력으로 자, 명령 라인과 표준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명령 라인에는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cmd라는 명령어를 자, 치도록 하겠고요. 자, 와이어 정리를 하겠고, 다음으로는 표준 입력으로는 관련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연결함수의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라벨은 자, m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작업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현재 디렉토리를 주기 위해서 파일 IO의 파일 상수에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함수를 사용하겠고요. 그리고 자, 완료될 때까지 기다림 값을 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화된 실행에 대해서도 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표준 입력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에서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mon이라고 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좀 배치시켜서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고, 우선, 자, 카피를 하시고, 버튼이 클릭이 안 됐나요? 자, 카피. 자, 카피가 된 상태에서, 자, 컴페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페어를 했을 때, LV 컴페어, 그 다음에 경로 정보, 그 다음에 VI2의 경로 정보가 나왔고요. 근데 옵션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옵션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프론트 패널을 내가 자 비교하지 않겠다 하면은 마이너스 자 NOFP 마이너스 NOFP POS라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자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값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프론트 패널에 닫히지 않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VI 서버 참조를 이용해서 현재 VI의 자, 참조 번호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인보크 노드 함수를 이용해서 자, 참조 번호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자, 메소드 중에서 프론트 패널 닫기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프론트 패널 닫기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프론트 패널이 완전히 닫히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자 도움말 닫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 팔레트도 닫겠고, 자 윈도우 탐색기는 이 위쪽에 좀 배치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겠고요. 자, VI1 경로하고 2 경로는 있고, 예를 들어서, 자, 프론트 패널을, 자, 내가 비교하지 않겠다고 두 개를 옵션을 선택을 하고, 우선은, 처음에는 관련된 파일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자, 카피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카피를 해 주시고, 다음은 컴페어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LV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자 랩뷰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이점에 대해서는 프론트 패널에 대한 차이점은 나오지 않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과 속성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자,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 쪽이 지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주시고 있고, 그 다음에 VI 속성에 대해서도 더블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아이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비교하지 않겠다고 옵션을 주시고 자 컴페어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자 보면은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 보면은 이 아이콘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있죠. 즉 프론트 패널의 다른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옵션을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컴페어를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하고 블록 다이어그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부 다 나오게 운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둘 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랩뷰 코드 비교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